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일 의병 전쟁의 전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애국 개몽운동 나와 있죠.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10년 나라를 빼앗기기 5년 전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큰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는 의병, 또 하나는 뭐? 애국 개몽운동. 둘 다 나라를 위한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스탠스가 달랐죠. 하나는 목숨 걸고 싸우자, 이게 뭐예요? 의병이고, 하나는 힘을 기른 뒤에 우리도 일본을 본받아서 빨리 힘을 기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친일파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갑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정이 체결됐는데, 한일의정서는 군용지 사용 허가, 군용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를 일본이 롤전쟁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 그래서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04년 한일협정, 1차 한일협정이 체결됐는데,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이 몇 차 한일협정이에요? 2차 한일협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한일협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1차 한일협정 때의 내용이 뭐냐면 고문정치입니다. 고문정치. 고문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때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이에요. 장인환 열사, 전명훈 열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쫓아가서 죽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스티븐스예요. 써놓으세요. 누구라고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놈이 미국 사람인 주제에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이 마치 자발적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넘긴 양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에 선전하고 다녔어요.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스티븐스예요. 스티븐스. 그래서 이 스티븐스는 무슨 고문이었다? 외교 고문이었다.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가서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인환 열사, 전명훈 열사입니다. 장인환 열사, 전명훈 열사.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외교 고문이 재정고문 메카타예요. 메카타. 알겠어요? 그 메카타가 뭘 했다고요?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아주 중요하니까 이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누구라고요? 메카타. 알겠죠? 한 사람 외교 고문 누구라고요? 스티븐스. 이렇게 고문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치에 배나라 감나라 했었다. 그 1905년 제2차 한일협정 때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했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을사조약이라고.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강제로 체결된 늑약이라고 합니다. 어거지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고종임금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뜯어고친 게 뉴 신협약이에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이해가 정미니까 뭐라고요? 정미 7조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약을 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차관 통치, 이때 뭘 박탈당했냐? 행정권을 박탈당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빼앗긴 권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외교권을 제일 먼저 빼앗겼고, 그 다음에 행정권, 그리고 1907년 군대 예산으로 군사권, 1909년 경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헌병 경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경찰권, 그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법권을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이 피탈당하더라. 완전히 빼앗긴 게 언제예요? 1910년 8월 29일이죠. 됐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예요.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들은 두 손 놓고 있었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는 뭐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아까 이 계열에 있었던 위정척사에서 이어져 받은 누구라고요? 예, 의병입니다. 의병. 이미 한번 의병을 한바탕 치른 적이 있죠. 을미 의병이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또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의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때요? 우리 의병들이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고종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 의병 빨리 해산해.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만에 해산돼 버렸습니다. 고종임금의 어명 때문에 의병이 해산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종임금은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가 죽고 심기가 불편해 죽겠는데 너네까지 떠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의병을 9개월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어명이 떨어졌는데 의병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반이죠. 반역이죠. 그래서 의병장들은 한계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유생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병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유생 의병장 한계입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임금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을사의병 때부터 유생 의병장 이외에 누가 등장하느냐?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때 평민 출신 의병장 누가 있었다고요? 그 유명한 이름도 아주 평민다운 누구라고? 신돌석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평민이죠. 신돌석. 그래서 예, 이렇게 의병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당시에 1895년에 일어났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의병장은 누구라고요? 보수적인 유생층이고 뒤에다 가로 열고 의병장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이꼴 누굽니까? 뒤에다 이꼴하고 농민이라고 써야 되겠죠? 농민? 맨 왼쪽에. 맨 왼쪽. 39쪽 왼쪽에 있는 박스 가운데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농민이에요, 농민. 그래서 그 농민들이 의병 부대에 가담했습니다. 의병장은 누구라고요? 유생이고요. 실제로 싸우는 의병들은 누구라고요? 농민이었구나. 이 관계를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성립됐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오케이? 전직 관리, 양반 유생층, 그리고 평민의병장 줄였습니다.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이때 평민이 바로 신돌석이다. 신돌석. 그래서 을사의병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였을까요? 네? 평민 출신 의병장 말고요. 을사의병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였을까요?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최익현이는 어디로 끌려갔죠? 어디로 끌려갔어요? 대마도로 끌려갔어요. 스시마섬으로 끌려가서 일본 놈들이 주는 밥은 한 톨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단식투쟁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단식투쟁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함부로 단식투쟁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단식투쟁하고 있는 후배를 찾아가서 말리는 사람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랬어요. 이거 안 말리면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누군가 가서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야 하지마, 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강제로 쓰러뜨려가지고 구급차에 싣고 가야지. 안 그러면 잘못 죽는 수가 있어요. 안 말리고 와보세요. 그거 민망하게 밥 먹을 수도 없고 밥 딱 걸리면 개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좀 이렇게 때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하면 되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 해봐야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에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꼴로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젊은 2세들한테 우리 역사나 문화나 우리 정통성을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딱 여기서 누군가 끌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걸.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고종은 강제퇴기와 군대 예산 때문에 일어난 게 무슨 의병? 정리의병이었다. 그래서 서울시대를 비롯한 해산된 군대 줄거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외운 거 배웠을 텐데 여러분 다닐 때도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박성환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의병대장 박성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배웠을 텐데요. 도대체 누가 가르쳤을까요? 박성환이라고도 하고 박승환이라고 서울시대 제1대대 1년대 1대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우리 의병장 해산된 이 군대는 바로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우자 해가지고 이 해산된 의병 군대, 그러니까 해산된 우리 군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의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병에 군인이 포함됐습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때요? 이제 조직적인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으로써 의병이 그냥 하나의 투쟁이 아니라 전쟁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의병 전쟁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뭉쳐, 야 우리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다 모이자 라고 해서 유생 출신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조선이 원래는 8도였는데 기억나세요? 잠깐 보게 드세요. 이게 언제 23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갑오개혁 몇 차 개혁 때? 2차 개혁 때. 다 잊어먹었구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갑오개혁 1차 개혁은 중앙제도 개혁이고 갑오개혁 2차 개혁은 지방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방제도를 8도 대신에 뭘 뒀다고? 23부. 그 23부를 다시 13도로 바꾼 게 대한제국 때입니다. 광무개혁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무개혁 이후니까
전국이 몇 개 도가 있다고? 13도가 있어. 그 13도의 대표들 다 모여 해가지고 13도의 의병들을 총 집결시켜서 야 우리 전부 모여서 서울에 있는 저 외놈들을 몰아내자라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다.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예, 그래서 13도 애들을 뭐라고?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13도 창의군 있다는 소리가 나오면 언제적 얘기란 얘기야? 1907년 정미의병 이후 얘기다 라는 얘기죠. 서울 진공작전이 1908년이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가지고 의병이 1만 명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총대장이 이인영이었어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이 허위가 있는데 이 이인영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 지가 의병 총대장이에요. 가자! 서울로 해가 1만 명 다 모았어요. 대장으로 추대했어요. 그럼 용감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이 총대장이 야, 미안해. 나 3년상 치러 올게 하고 가버렸어요. 아, 알겠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다. 이게 누구의 한계예요? 유생의병장의 한계예요.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생의병장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군, 사, 부 일체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임금을 구하러 지금 의병 일으켰는데 아버지 돌아갔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간다라고 3년상 치르고 온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면 의병군대 13도 창의군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요구했던 그 조직 체계가 붕괴돼버린 셈이죠. 허위가 군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지휘권을 맡게 됐어요. 이렇게 그 체계가 붕괴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생의병장의 한계를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유생의병장의 한계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임금이 어명을 내리자 1895년에 을미의병 때 의병은 해산당해버렸다. 왜? 어명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왜요? 유생의병장이니까 어명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군사장 13도 창의군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은 시골에서 부고가 올라오자 아버지 3년상 치른다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것도 뭐예요? 유생의병장의 한계입니다. 그 또 하나를 기억하세요. 다 모였어요. 13도 의병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누가 왔느냐? 신돌서이가 왔습니다. 홍범도가 왔습니다. 근데 이 유생의병장 총대장 이 참모진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뭐야 이 새끼야. 쌍놈들이 여기 왜 왔어? 여기 양반들 모이는데 빨리 죽어.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돌석, 홍범도 이 천하의 그 뛰어난 의병장들이 유생의병장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배제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양반 상놈의 신분제에 얽매여 있던 무슨 의병장? 유생의병장이 갖고 있던 한계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합니다. 고조임금이 어명을 내리자 유생들은 자진 해산했다. 오케이?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응? 두 번째? 이인영이 아버지 3년상 치른다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 또 뭐예요? 평민 출신 의병장들을 13도 창의군에서 배제시켰다. 이런 것들은 유생의병장이 갖고 있는 한계였다. 여러분 이제 홍범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청산이 됐죠. 어동전투. 그야말로 청사에 빛나는 독립운동사에서 그 이름을 절대 지울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독립군 대장 아닙니까? 벌써 이 사람이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왔어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 뒤에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남한 대토벌. 그래서 1909년부터 약 9월부터 2개월 동안에 그 의병장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헌병 경찰 이 놈들이 동원돼가지고 아주 의병 씨를 말리는 대작전이 전개돼요. 이걸 뭐라고요? 남한 대토벌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봅시다. 의병만 딱 정리해보세요. 의병은 맨 처음에 무슨 의병? 을미의병. 그 다음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무슨 의병? 정미의병. 세 단계로 간다. 13도 창의군 나오면 무슨 의병이에요? 정미의병 이후에요. 알겠죠? 해산된 군인 나오면 무슨 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이에요. 국모에 대한 시에 나오면 무슨 의병이에요? 을미의병이에요. 알겠어요? 나라를 억울하게 일본한테 뺏기고 이 말이 나오면 무슨 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이에요. 구분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이것 말고도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람으로. 이항로 기정진 나오면 무슨 의병? 을미의병. 예, 최익현 신돌성 나오면 무슨 의병? 을사의병. 알겠죠? 이인영 허위 이런 사람 나오면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에요. 알겠죠? 해산된 군대 박성환 자결 이게 나오면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이게 시험의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다시 소상하게 나왔어요. 다시 방금 우리가 짚고 넘어온 것들이 상세히 사료를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을미의병 제일 밑에 보면 팔빈당의 대한 3인 논설 13조목이 팔빈당은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잔당들을 말해요. 남학당, 팔빈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대한 3인 논설 13조목이 있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 실행해야 될 것 쭉 적어놓은 게 있죠. 그리고 을사의병 사람, 민종식,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최익현, 또 누구라고요? 신돌성,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했다. 강원도 일대에서 오른쪽 지도에서 신돌서이가 활약했던 지역을 동그라미 쳐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해 1월산 부근에서 활약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1907년 정미의병, 그 다음에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 1909년에 뭐라고요? 남한 대토벌. 그래서 의병의 씨가 말랐습니다. 의병의 씨가 1909년에 남한 대토벌로 의병의 씨가 말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41쪽 보시면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더라. 그죠? 애국계몽운동은 그 시초가 제가 볼 때는 애국계몽운동의 시초는 독립협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협회가 주로 뭘 했다고요? 국민들을 애국의식을 고양하고, 그죠? 또 근대의식을 심어주고, 자주의식, 자강의식, 그죠? 또는 민주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한 애국계몽 활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독립문을 세우기도 하고, 독립관을 건립하기도 하고, 전국의 독립협회 지회를 만들어서 애국계몽운동을 한참 펼쳤는데, 그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가 뭐가 있냐면, 거기 보세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가 헌정연구회가 있어요. 줄 거세요. 뭘 계승했다고요? 독립협회를 계승했습니다. 헌정연구회도 독립협회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가 또 있죠. 그죠? 그리고 대한협회까지 계속 뭐예요? 아하, 이런 독립협회의 전통이 이어져서 가고 있구나.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좀 더 공통점이 뭐라고요? 독립협회를 계승한 애국계몽 단체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거기 보세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정치체제 수립 목적, 이게 줄거세요. 이 말이 나오면 헌정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속에 사실은 그들의 행동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봐봐요. 뭘 연구한다고요? 헌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군주는 임금은 있지만 그 임금이 지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체제를 뭐라고 그러죠? 전제군주제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변자로 하여금 헌법을 만들게 하고, 의회죠, 의회. 그들이 만든 헌법에 기초해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로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학회라는 얘기예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헌의회, 알겠죠? 거기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적 정치의 수립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그럼 뭐라고요? 헌정연구회. 무엇의 후손이다? 독립협회를 이어받은 독립협회의 후계자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일진회를 성토하다가, 여러분 일진회 잘 알죠? 일진회가 좀 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일진회가 아니라 친일파 일진회입니다. 일진회를 성토하다가 해산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 후신이래요. 그럼 결국 얘들도 뭐예요? 독립협회 이어받은 독립협회 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지회를 설립하고, 줄거세요. 대한자강회도 전국 각지의 지회 설치, 이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말이 반드시 나요.
고종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해산당했어요. 고종 강제 퇴위가 언제 이루어졌죠?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죠. 이걸 반대하다가 해산당한 단체가 뭐라고요? 대한자강회입니다. 구분 가나요? 다시 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활동했던 뭐라고요? 헌정운동이에요.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누구라고요? 대한자강회. 두 가지 공통점 뭐라고? 독립협회의 후신이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한자강회를 또 계승한 뭐가 있었어요? 대한협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 맨 밑에 보세요. 친일 단체화 하였다. 아하, 너네들은 그렇게 가는구나. 알겠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맨 왼쪽에, 오른쪽에 신민회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다양한 계층의 애국지사들이 참여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입니다. 신민회는 다양한 계층의 애국지사들이 참여해서 비밀 결사를 만들었습니다.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했던 단체가 뭐라고요? 신민회. 신민회에서 신민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민회는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긴 흐름으로 보면은 개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지금 애국 계몽운동이 전개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개화운동 뭐뭐 있었죠?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또 하나 이것과 반대되는 흐름이 뭐가 있다고? 위정척사가 있었다. 그 흐름은 어디로 왔다고요? 의병으로 이어져 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애국 계몽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이때 의병과 애국 계몽운동은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너희들 뭐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너희들 뭐야?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목숨 걸고 싸운다고 나라를 구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라고 되게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무기를 놓고 싸운다고 말도 안 돼. 힘을 기르는 게 먼저 중요해. 우리가 정치제도나 경제 구조를 바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요.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잘난 체하지 말고 너도 맞는 점이 있어.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힘을 기르면 안 될까? 이렇게 절충한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단체가 뭐라고요? 신민회였어요. 다 그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알겠죠? 이 신민회와 대한광복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특징 차이는 뭐냐면 얘들은 항상 누구를 인정하냐면 군주를 인정, 군주제. 오케이? 군주제를 인정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 인정한다고? 임금에 대한 뭘 강조해? 충성을 강조합니다. 충성을. 이것 때문에 타협을 못하는 거야, 얘들하고. 알겠어요? 야, 너네들 말이야 자꾸 입헌 군주로 가자고 결국은 공화제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어. 우리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어. 왜? 우리의 기본은 성리학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흐름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 돼, 이거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우리는 비로소 뭘로 가야 된다? 뭘로 가야 된다? 공화제로 가야 된다. 공화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와요. 알겠죠? 그럼 얘들은 야, 너네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총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이들의 무력 투쟁에 반대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주제는 뭐예요? 힘을 기르자. 무식해서는 안 돼. 우리도 일본만큼 서양만큼 많이 알아야 돼. 우리도 경제가 많이 향상돼야 돼. 산업을 진행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맞아. 우리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비로소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무장 투쟁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 가운데 무장 투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중에 임금을 부정하고 공화제로 가자라는 사람과 이 중에 무장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게 뭐라고? 신민회와 대한광복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저항이 이제 서로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던 이 두 흐름이 하나로 비로소 합쳐지게 됐다. 뭐라고? 신민회. 또 뭐? 대한광복회. 알겠죠? 신민회는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강조하고 중요했던 것인데 대한광복회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알겠죠? 원래 있었는데 얘들도 그런 애라고 이렇게 늘 역사가 변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신민회 봐보세요. 국내의 실력 양성운동, 국내의 실력 양성운동가 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동그라미에서 오산학교, 그 다음에 태극서관, 경제적으로 노력한 겁니다. 교육과 경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우고, 또 그 평양의 도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이런 서점이죠, 서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했는데,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장기적인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남만주에 뭘 세웠다고요? 뭘 세웠다고요? 삼원모 동그라미 하세요. 됐습니까? 다시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뭐? 남만주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서간도라고도 합니다. 서간도에 삼원모를 두었다. 나왔죠? 이렇게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을 쫙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항쟁이 있어. 하나는 뭐라고? 애국회몽, 또 하나는 뭐라고? 의병.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경쟁하더니 나중에 어때요? 하나로 합쳐져 간다. 그죠? 그래서 1907년 신민회가 만들어질 이때가 되면 이쪽 계열도 이쪽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쪽 계열도 이쪽의 무장투쟁을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군주제를 인정하던 이쪽도 군주제를 부정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뭘 만든다고? 신민회. 또 하나가 뭐라고요? 대한광복회. 아시겠죠? 여기서 합류합니다. 이게 이들이 이제 그 다음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치가 됩니다. 이 신민회가 만든 기지가 뭐라고요? 서간도에 뭐가 있었다고? 삼원모. 그죠? 이 대한광복회를 이끈 사람이 그 유명한 김좌진이에요. 박상진, 김좌진, 진진 브라더스.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이 이 그 신민회와 대한광복회가 많은 그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를 좀 쉬었다 할까요? 얘기 좀 끊어지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일제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